제닉스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솔루션.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특화된 곳이죠. 와, 이 회사가 확실한 기술력은 있는데 실적은 좀 불안정한 면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모습. 제닉스 로보틱스의 진짜 경쟁력이 뭘까? 왜 실적 변동성은 클까? 앞으로 기회나 위험 요인은 뭐가 있을지. 자료 속 핵심들 한번 뽑아내보죠. 2010년에 설립됐고 충남 천안에 있더라고요. 네네. 주력 제품 보니까 그 AGV, 무인 운반차죠. 그리고 AMR, 자율이동 로봇, 이런 자동화 물류 시스템, 이걸 만들어요. 최근에 사명을 제닉스에서 제닉스 로보틱스로 바꾼 것도 로봇 사업에 더 힘을 싣겠다, 이런 의지겠죠.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냥 로봇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.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ACS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AGV를 최대 200대까지 동시에 제어할 수 있대요. 통합 솔루션 제공 능력, 이게 핵심이거든요. 특히 반도체 클린룸 환경이나 아니면 HBM 공정 같은 거 있잖아요.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. 그런 굉장히 높은 정밀성이 필요한 환경, 여기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. 로봇 몸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막 지휘하는 두뇌, 그 통합 제어 시스템이 진짜 경쟁력이다, 이런 말씀이시군요.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우위를 주는 걸까요? 여러 대 로봇을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요. 또 복잡한 공정 흐름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경로 같은 거 최적화하고 다른 설비하고도 연동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. 이런 능력 때문에 기술 장벽이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, 특히 첨단 산업 쪽에서 제닉스가 경쟁력을 갖는 거죠.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는데 2023년, 2024년에는 매출이 한 600억 원대까지 성장했어요. 2025년 1분기에는 실적이 확 줄고 적자로 돌아섰던데 이게 단순히 뭐 대형 프로젝트가 끝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경쟁이 심해졌다거나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건 아닐까요? 제닉스의 사업 구조를 보면 전형적인 프로젝트성 매출 구조예요.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. 2024년에 실적이 좋았던 건 아마 대규모 수주 덕분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. 2025년 1분기에 좀 안 좋았던 건 그 이후에 수주 공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요. 결국 반도체 같은 그 전방 산업의 설비 투자, 그 주기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. 다만 다행인 건 부채 비율 자체는 낮아서 재무 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편입니다. 2024년 9월 코스닥 상장 과정도 되게 흥미로웠어요. 수요 예측 경쟁률이 1000대 1 넘고 공모가도 희망 범위보다 훨씬 높은 4만 원에 정해질 만큼 시장 기대가 엄청 낮잖아요. 근데 막상 상장하고 나니까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뚝 떨어졌다는 점. 이건 그냥 시장이 초반에 너무 과열됐다가 식은 걸까요? 아니면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좀 장기적인 가치, 특히 그 실적 변동성 같은 걸 좀 더 냉정하게 보기 시작했다, 이런 신호로 봐야 할까요? 둘 다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일단 높은 공모가 자체는 단기적인 기대감을 반영한 건 맞는데 기업의 그 본질적인 가치나 당시 실적에 비하면 약간은 고평가된 거 아니냐, 이런 분석도 가능하거든요. 그리고 상장 초기에 약간 투기적인 수요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. 결국 기업 펀더멘털하고는 별개로 이 시장 심리라는 게 주가에 참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. 예전에 그 쿠팡 효과 기대감으로 잠깐 올랐다가 실제 계약은 불발됐던 해프닝도 있었잖아요. 그런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미래 성장 전략은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? 2030년까지 매출 3천억 원 달성하겠다, 이런 목표를 세웠더라고요. 또 사업을 좀 넓히고 로봇에다가 AI나 디지털 트윈 같은 신기술도 접목하겠다는 계획이던데요. 결국 그 계획들이 제닉스의 미래를 결정하겠죠. 정리를 해보면 제닉스 로보틱스는 첨단 산업 중에서도 좀 어려운 분야, 고난도 물류 자동화라는 틈새 시장에서 확실한 기술력, 특히 통합 솔루션 역량을 가진 강소기업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, 또 시장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, 그리고 상장 후의 주가가 좀 부진했던 데서 나타난 시장의 평가, 이런 것들은 분명한 약점이나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결국에는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수주를 계속 따내는 동시에 스마트 항만이나 AI 로봇 같은 신사업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느냐, 이게 장기적인 성장의 관건이 되겠군요.